저랑 와이프 둘 다 비염이라서 설마 했지만 첫째도 비염이 당첨되었습니다. 첫째가 4살이 될 무렵부터 비염 때문에 감기가 자주 걸리고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잠자리에서 뒤척이고 잘 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좋다는 식염수 코세척을 해봤지만 여전히 해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 코세척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안 그래도 건조했던 아이 코가 더 건조해지면서 코가 더 막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해 저처럼 아이 비염으로 힘든 부모님들을 위해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꽉 막혀있던 아이 코가 뻥 하고 시원하게 뚫릴 겁니다. 처음엔 코가 막혔을 때 수동 흡입기로 입으로 콧물을 빼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이를 꽉 잡고 코를 빼야 하다 보니 아이는 자지러지면서 울고 코는 코대로 잘 빨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도 아이의 비염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고 많은 부모님들이 효과를 봤다고 하길래 바로 식염수 코세척기를 구매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비염으로 코세척을 했던 경험이 있어 거부감 없이 코세척을 시켜주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이의 코 세척을 할 때 실수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보통 엄마나 아빠가 해주게 되면 식염수를 강하게 쏘게 되고 아이 코 속 점막을 자극해 더 건조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코를 뒤로 젖혀 코세척을 하는 방법인데요. 코 뒤로 물이 넘어가게 되면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잘못하면 중이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튼튼이는 코세척하는 것 자체를 너무 괴로워해서 차마 계속해서 시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저희 튼튼이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처음엔 아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참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참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보통 코세척이라고 하면 식염수 코세척만을 생각하시는데요. 아이 있는 부모님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스프레이형 제품들도 있어요. 저희 아이는 뿌리는 스프레이형으로 코세척을 해보니 또 이건 잘 하더라고요. 스프레이형을 뿌리면서 이런 점들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코에 뿌리고 나서 강제로 코를 풀게 하거나 하시면 안 돼서 흘러나오는 코는 가볍게 닦아주기입니다. 그리고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제로 코를 풀게 하거나 삼키게 해서 코를 자극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모르느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식염수 코세척은 무조건 좋고 뿌리는 코세척은 약할 것이라는 편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식염수 코세척을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저는 둘 다 경험한 결과 코세척은 아이들 성향이나 기질에 맞게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둘 다 써본 결과 뿌리는 스프레이형이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세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환경 관리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환경 관리를 안 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뿌려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코를 잘 빼줘도 콧물이 생기는 환경이 그대로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경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 코 속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코가 건조하면 자극이 쉽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실내 환경 관리로 아이 코를 자극하는 이물질을 방어해 주거나 제거해 줘야만 아이의 코 속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면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아이의 코를 자극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도 원인 파악을 위해 알레르기 비형 검사 결과 진먼지 진드기 양성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이를 위해 쾌적한 수면 환경 만들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불도 다 바꾸고 청소도 더 자주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부터 해서 이불, 소파, 인형, 집안 곳곳을 털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들이 물고 빠는 인형류들은 놀 때 제외하고는 따로 치워두었어요. 침구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세탁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침구 전용 청소기로 매트리스와 이불, 베개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습도 관리도 중요한데요. 실내 진먼지 진드기는 습도 50% 이상이 넘어가면 번식이 심해진다고 해요. 여름철에는 제습기를 활용하고,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가습기를 활용해 집안 습도를 조절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창문을 활짝 열어 공기순환을 위해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틈새 공간에 미세한 먼지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집을 까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곳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대부분 신경을 쓰지 않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았기 때문이죠. 실내 환경을 관리해주고서부터 저희 아이들은 코마킴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이렇게 현실적인 코세척 방법과 환경 관리를 통해 아이의 비염과 코마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 건강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신다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